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2026년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때문이죠. 이 날짜를 넘기면 집 한 채 팔아서 10억을 벌어도 8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기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도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남의 돈으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2년 뒤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지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보통 집을 팔면 양도세로 20에서 30% 정도를 내는데 중과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82.5%까지 치솟습니다. 쉽게 말해서 10억 원을 벌면 8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남는 고작 1억 8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문제는 정부가 이번엔 진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한 번만 더 연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온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꽉 막힌 이유입니다. 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걸까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서울,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을 묶어버렸거든요. 이 구역에서는 관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즉시 입주해서 살아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에는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매수자가 당장 들어가 살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가 최근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1년 반이나 남았더래요. 집주인은 급하게 팔고 싶고 김 씨는 사고 싶은데 세입자 때문에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만 쌓이고 집값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동맥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정부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계약하자마자 바로 입주해야 했는데 이제는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해진 거죠. 단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오직 무주택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잔금 청산과 등기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안에, 나머지 지역은 6개월 안에 끝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설정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 꽉 막힌 거래를 뚫어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실수요자를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기회를 열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을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금지됐던 갭 투자의 문이 다시 열렸거든요. 갭 투자가 뭐냐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그러니까 갭만큼만 내 돈을 넣고 나머지는 세입자 보증금으로 채우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15억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럼 매수자는 현금 5억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15억은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이니까 사실상 무이자 부채를 끌어쓰는 거죠.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게 원천 봉쇄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유예 조치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강남 진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정부는 무주택자로 제한을 뒀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난리예요. 돈 있는 사람들더러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강남 들어오라는 신호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금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이 틈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정부가 한쪽에서는 투기를 막겠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투기적 성격이 다분한 갭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순이죠.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래를 살리려고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데 국토교통부는 갭 투자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동을 거는 시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5월 9일 데드라인 전에 매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정책 실패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 폭등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감했거든요. 그 여파로 2026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뚝 끊기게 됩니다. 정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전세 대란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존 다주택자들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풀어서 전세 공급 부족을 막아보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정책의 진짜 속내예요. 숫자로 한번 보시죠. 2026년 서울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몇 채나 될까요? 고작 29,000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31% 이상 폭락한 수치예요. 서울의 적정 수요가 연간 5만 가구라고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파트는 착공하고 나서 입주까지 보통 2년 반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공사비가 폭등하고 금리는 치솟으면서 건설사들이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2026년 입주 공배미 확정된 미래예요. 새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전세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죠. 기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더 비싼 값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구조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기관들도 2026년 전세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요. 4% 오른다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가 전세는 수천만 원이 뛰는 겁니다. 정부가 한 손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갭 투자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걸 우려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부동산 감독원입니다. 아직 갇힌이긴 한데 이게 만들어지면 집값 띄우기, 불법 증여, 실거주 위반 같은 26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금융정보 열람 권한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통장과 대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빅브라더식 감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사려던 자산가들이 움찔하게 만듭니다. 자금 출처 조사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래를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쪽에서는 전세고 껴도 또 됩니다 라고 유혹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하는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정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서울 외곽과 강남 핵심 지역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노원, 도봉 같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끼고 급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반면 강남, 용산 같은 핵심지는 어떨까요?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현금 부자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틈을 타서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보다 7.85% 늘었어요. 특히 송파구는 매물이 30%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돈의 흐름이에요.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과 채권판 자금이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 40%가 강남 3구로 흘러들어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산가들이 공급 절벽을 예상하고 미리 핵심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전세 대란이 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갭 투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 5억만 있으면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유동성 함정이라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전세 15억이 낀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 15억 보증금은 매도자에게 넘어가고 당신 수중에는 현금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문제는 2년 뒤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때 15억을 돌려줘야 해요. 어디서 구할 건가요? 대출? 불가능합니다. DSR 규제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막혀 있거든요.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라 해도 추가로 수억 원을 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만약 2년 뒤 역전세난이 오거나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안 나타납니다.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당신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2년 뒤 현금 흐름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매물이 소화되는 경우. 두 번째, 매물만 쌓이고 거래는 여전히 막히는 경우. 세 번째, 돈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 5월 9일 전후가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만약 매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5월 9일까지 핵심진지 매물이 얼마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이게 가격 하락의 기회인지 상승의 신호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 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세요. 전세가 오르면 객 투자 유동성이 자극됩니다. 셋째, 거래가 계속 침체되면 정부가 취득세 완화 같은 추가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넷째, 가장 중요한 실무적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로부터 확실한 퇴거 확약서를 받아내세요. 2년 뒤
둘린 명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다섯째, 자금 계획은 3단계로 짜세요. 매수 자금, 2년 뒤 보증금 반환 자금, 입주 후 이자 감당 능력까지 모두 계산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 데드라인, 공급 절벽, 전세난, 정부의 이중적 정책이 뒤엉킨 살얼음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규제가 풀렸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뇌동매매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와 2년 뒤의 현금 흐름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승의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희생자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냉철한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